네, 오늘은 매달 하는 도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도전에 대한 강의를 매달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도전이 많이들 필요하세요. 사실 많이들 필요하고,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늘 많은 성공자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뭘 세우냐? 뭐, 단순히 내가 이번 달에 몇만 포인트를 하겠다. 내가 몇 명을 만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지만, 이 목표가 진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위해서 뛸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실천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실천을 습관화 만들기 위해서 이 도전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집어줄게요. 잠시만요. 오시는 분 음소거를 해드리고 네. 오시면 음소거했습니다. 네, 도전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전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제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애터미 사업을 나 성공해야지, 막연히 성공해야지 하는 저변에는 애터미는 투자가 없으니까 위험이 없잖아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막연히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사업처럼 제대로 애터미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그런 분들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 정도로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책망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그냥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응애응애 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냥 성공해야지 하면서 애터미를 정말 전업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표를 세운다던가 계획을 세운다던가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전달하고 쉬엄쉬엄 슬렁슬렁 지금 내가 요 정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목표에 아니란 목표, 그것도 이제 적는 것이 아니라 거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목표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다문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 사실 목표가 다 있어요. 왜 애터미에만 오면 이렇게 목표가 다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은 그거를 배팅으로 받아들이고 역시 다단계인가 이렇게 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도전을 한다거나 목표를 세운다거나 이런 말을 초기 단계에는 안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스폰서 분께서 이런 도전에 대한 강의, 목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 파트너님은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제 저 같은 멀리 떨어진 스폰서가 이 강의를 해줘야 오해 없이 들으시고 또 의미에 대해서 짚어줘야지 이게 그 뜻이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달 도전 강의를 하고 있고 도전에 대한 강의를 지금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건너 해서 파트너가 나왔을 때 또 내가 강의를 각자 여기 계신 분이 각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 파트너의 파트너에게 도전 강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해서 귀에 딱지 않듯이 도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강의를 내뱉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강의를 안다.
들었다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도전은 아까 다시 조금 돌아가면은 도전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계획을 회사에 들어가면은 매일 일일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목표, 또 1년 목표를 세웁니다. 저는 이제 대웅제약이랑 3M에서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영업사원 분들께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발표하고 또 그 목표를 시정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특히 뭐 월간 회의 때는 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마케팅. 근데 연간 회의 때는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거의 3배 목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 목표라고 하면 2배라고 하는 거고요. 200% 하면 3배, 300% 하면 4배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한 2, 300%의 목표, 3, 4배의 목표를 연간으로 잡게 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거면 네가 왜 필요한데? 이런 말들을 영업 이사님께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1인 기업이잖아요. 남혜진도 CEO, 지혜찬 사장님도 CEO, 네, 각자가 1인 기업자잖아요. 각자가 1인 기업자로서, 마케터로서, 영업사원으로서, 네, 모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확인을 해서, 야, 어제랑 똑같이 할 거면 네가 왜 필요한데 스스로한테 예,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잡는 게 2배 목표예요. 지난 해에 2배 목표는 해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영업이사님께서 영업사원들 목표 세운 거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2배로도 너를 할 그건 없다라고 또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다 보면 그 병원 규모가 처음 시작보다는 점점 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RCD,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에 해당되는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이라는 거는 내가 이번에 시간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뭐 나사를 돌리고 하는 거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했지만 이게 익숙해지니까 다음 해는 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다운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어, 모든 영업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병원에 그 뭐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한다. 그럼 이 병원이 입소문이 나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없어도 이게 한 0.5배, 그러니까 1.5배죠. 1.5배 정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어쩌면 2배까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영업사원이 2배로 안일하게 잡아오면은 그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거는 왜 필요한데? 잘라도 돼. 여기 이번 해에 10명이면은 2배 목표면은 여기 이제 5명 자르고 5명으로 해도 돼. 왜?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그 회의를 할 때 대부분 이제 3배 목표를 잡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하는 것은 내가 아니란 나의 사업에 맞춰진 행동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지금 끌어올릴 때는 당연히 힘듭니다. 네, 당연히. 내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데요. 그게 끌어올리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적응이 돼요. 네. 근데 내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 목표를, 도전이라는 게 없으면, 도전이라는 것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도 달성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절대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도전은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위험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무작정 뛰어드는 거를 모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도전을 해야지 모험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도전과 목표의 차이는 내가 계획을 했느냐. 네. 그래서 확신이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뭔가가 있느냐. 네. 그게 있는 것을 도전이라고 하고, 내가 그냥 아무 목표 없이, 나는 뭐, 다음 달에 팀장 되겠어요! 하면서 막 외치기만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했을 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브리핑을 아젠다를 내밀 수 있으면 그건 도전이고요. 아젠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험. 네, 그래서 우리는 모험이 아닌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 단순 도달. 예를 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판매사 도전을 많이들 해요. 사실 이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나 판매사만이 도전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목표는요. 내가 지난 분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상하 분기가 있죠. 네, 상하 분기로 15일마다 자르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했던 포인트나 아니면 만났던 사람을 이번 분기에 2배를 만나는 것을 일반 계획이라고 해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건 도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오늘 이번이 12월이잖아요. 2월이나 3월에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 도전을 준비하는 기간. 네. 그 기간이 있고 또 도전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허거덕거릴 정도로 좀 숨이 차오를 정도로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게 도전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되겠다. 이건 도전이 아닙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건 도전이 아니라는 거. 도전은 힘들어야 도전입니다. 왜냐면 힘든 가운데 내가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힘들다는 건 내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요. 왕한테 가까이 갈 때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이 적들도 되게 스킬 높은 그런 적들이 나오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왕한테 갈 때.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 점점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장을 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내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가 힘들다 하고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공, 성취에 가까이 왔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느끼는 게 맞다. 라고 어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랑 크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조금 힘들게, 완전히 숨이 턱 끝까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했을 때 그게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그 최소한의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의 목표. 제가 마케터로서 거의 몇 년을 했냐. 한 여러 해를 했잖아요. 대웅제약을 통해서 3M을 통해서 이제 여러 해를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 이제 마케팅 이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100% 목표예요. 근데 영업사원이 100% 목표를 잡아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럼 네가 왜 필요한데라고 말은 나오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이게 이제 2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 2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네. 이 도전이 진짜 효과가 있는 도전. 효과라 함은 내가 원하는 임페리얼 마스터 또는 어떤 분은 월천대기 목표일 수가 있겠죠. 진짜 월천대기 아니라 연금 월천대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로 따지면 600억 정도의 가치,
지난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상대 상속까지 이제 계산해보니까 600억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월천댁으로 계산을 하면. 연금 월천댁입니다. 네, 네, 이것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도전이 애터미 안에서 되려면 잠시만요. 제가 화이트보드 좀 할게요. 3개월. 오늘이 12월이죠? 그럼 11월, 10월, 9월. 10월, 9월, 아니 9월, 10월, 11월 동안 발생된 포인트. 지금 일반적으로 목표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표는 각자가 전하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요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 동안 발생된 포인트의 평균. 여기서 발생됐다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자동 발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로 연결시킨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가 파는 건 나한테 팔라고만 했죠. 그리고 정보 전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적극적으로 구매로 연결시킨 정보 전달.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해서 이게 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애터미에서의 이 의미는 단순 판매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거는 느끼셔야 돼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매를 연결시킨 이 정보 전달까지 합쳐서 내가 배달해 준 것까지 합쳐서 네, 이 평균을 잡아요. 평균을 잡고 이제 내가 목표를 도전 목표를 세울 때요. 어떻게 세우냐면 이거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의 도전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면 이거를 15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15일이라고. 이게 목표가 한 달 거를 15일로 줄였다고 난 2배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늘어져 있는 사건들을 15일로 압축을 시키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내가 노력이 아니고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애터미에서 돈이 써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당을 받아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늘어져 있는 거를 15일로 압축시키는 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한 달에 좌우에 150만 포인트가 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이거를 압축을 하는 거를 하면은 그 보너스 수당까지 받으시잖아요. 보너스 수당을 추가로 받으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일을 하게 돼요. 애터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늘어져 있는 것을 15일로 압축한다. 예를 들면은 30명을 1일에 1명, 2일에 1명, 3일에 1명, 4일에 1명 해서 30명이 10,000포인트만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다음 달에는 15일 안에 그 30명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매를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건을 압축을 시키잖아요. 사건의 압축이 없으면, 시간을 압축시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5일로 줄이는 거. 이거는 목표를 200%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순 시간의
압축입니다. 네. 시간의 압축이 있는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3개월 동안 30만 포인트가 되었다. 네. 좌우에. 그러면은 가장 아이디얼한 목표 설정은 15일에 60만 포인트가 가장 아이디얼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 설정을 꾸준히 15일마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도달을 하실 수 있고 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매 15일 들어가기 전에 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15일 동안 움직일 것을 계획하는 것. 그게 애터미 성공을 빨리 앞당깁니다. 반드시 이 60만 포인트의 달성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성공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도전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잡는 거예요. 어떤 습관? 첫 번째, 목표 잡는 습관.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잖아요. 단순 구멍가게도 목표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단순 구멍가게 목표 안 세우면 망해요. 왜냐면 심지어는 저기 붕어빵 파는데도 목표 설정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붕어빵 기계를 2천만 원에 들여서 샀는데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씩 팔아내야 되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붕어빵 팔고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음 달에 얼마를 팔아내고 그 다음에 재고를 얼마나 소진하고 새로운 물건을 얼마나 갖다 놓고 그 다음 달에는 얼마를 소진해야지 내가 1년에 이 투자 비용을 얼마나 다시 이제 채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목표를 다 세운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애터미가 빅 비즈니스잖아요. 최소 6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월 1,0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600억의 가치가 있다면 월 1억, 지금 월 1억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유지가 되면은 최소 월 2억이라고 지금 이제 리더분들은 리더스 이상 분들은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빅 비즈니스, 그런 빅 비즈니스인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성공으로 간다. 계획적으로 내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성공으로 간다. 성공으로 갈 거야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와요. 왜냐하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애터미에 뭐 파이브 코드 하고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하고 이걸 한꺼번에 처음 나오신 분들 다 하라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서 공중분해 될 거예요. 공중분해.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신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열정에 맞춰서 준비 상태에 맞춰서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목표들은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 아, 애터미의 생기는 이렇구나. 아, 애터미의 빅 비즈니스의 정도는 이렇구나 하고 완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한테 세워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에이스 센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우리 뭐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하석태 하사장님께서 내일 신규분을 모시고 온다고 주셨는데요. 이렇게 신규분이 나오면은 세우는 목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내가 한 달에 몇 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겠다. 내가 미팅에 어떤 미팅을 한 번씩 참석을 하겠다. 또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두 명 만나보겠다. 얘기를 해보겠다.
또는 뭐 명단 작성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의 준비 상태, 어디까지 오셨냐. 한 번에 준비될 수는 없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폰서로서 조금 그분의 준비 상태를 당겨주는 것. 너무 확 당기면 줄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줄 상태를 봐서 조금씩 방향은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대로 잘 안내를 해주시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뛰어넘고 내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라면은 무엇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매 15일마다 우리는 15일 다니잖아요. 한 달 단위가 아니고 매 15일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네,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그 습관을 일단 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회사 뭐 영업직들은 특히나 계획을 세워서 팀장님이나 뭐 이사님께 브리핑을 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다니겠고 지금 한 주 계획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계획이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그거는 단순히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내가 왜 보고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미리 계획을 잡고 그것을 알리다 보면은 스폰서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효과가 나는구나 하고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스폰서 네가 날 이 부분은 도와줘라.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세우는 건데 그분이 스폰서가 이거를 도와주겠지, 이거는 도와줘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스폰서님이 보고 요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내가 그걸 떼내버리면 성장을 못해요. 내가 힘들겠지만 이것까지 내가 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스폰서님이 도와줄 빈 공간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떼어놓고 이거는 스폰서 일 하고 떼어놓고 생각해버리면 스폰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나의 성장이 결국엔 그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또 스폰서로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하고 트레이닝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데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스폰서님께 보고 아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폰서님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스폰서가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없이 움직이다 보면 절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라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달성할까 말까인데 애터미 같은 빅 비즈니스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습관이 잡히신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계시는 분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셨던 분들. 예, 사실 예전에 마케팅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또는 지금 성공자들의 2세들이 사실 성공들이 빠르죠. 근데 그분들이 왜 빠르냐? 이게 잡혀 있거든요.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제대로 애터미에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될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습관이 잡혀 있고 알기 때문에 스타트가 빠른 거고요. 그리고 2세들은 스파르타식으로 보통 우리가 남남이 여기 모이면요. 스폰서님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다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오해를 하고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뭐 다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스폰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2세들은 부모가 때려서, 예, 하라면 해! 이렇게 때려서, 바로 애터미 성공을 위한 일을 실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지. 뭐 아무리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해서 성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 행동이 복제가 돼서 성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지원해준다고 해서 뭐 막 사람들을 달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기만 하면은 성공하나요? 아니잖아요. 잘 가르쳐야지 성공하지. 우리는 배우지 않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잡히면 그때부터 애터미가 스타트가 되고, 오늘부터 1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공이 빠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도전을 통해서 이 1번과 2번을 네, 습관화를 잡고 또 3번이 또 있습니다. 도전의 순기능. 3번은 뭐냐면 제품 전달이에요. 제품 전달인데 어떤 전달이냐? 적극적인. 사실 애터미의 성공의 키. 애터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애터미의 좋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으켜서 그분이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해서 연금성 소득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열쇠는 결국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이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라고 스스로 느껴야지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그중에 진짜 이건 반복 구매 일어나네. 이거 연금소득 되겠네. 해서 사업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쓰게 해봐야 그중에서 와 대박 애터미 제품 진짜 대박 이거를 느끼는 제품을 빠르게 3가지에서 5가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소비자가 충성 고객, 단골, 애용자, 파트너, 사업 가능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 집에 화장품 많아. 좀 더 생각해보고 살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래, 그래. 화장품 다 쓰고 사고, 아, 그래, 그래. 생각 좀 더 해보고,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하고, 평소에는 소극적으로 제품 전달을 합니다. 소극적인 제품 전달은 내 사업을, 좀, 속도를 늦추죠. 내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빠르게 다양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조금은 어제와는 다른 나의 성격, 어제와는 다른 나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려고 애쓰는 도전이 정말 큰 역할을, 큰 도구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3가지, 네. 이 3가지가 도전의 순기능, 그리고 도전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전은 나의 성공의 속도를 올린다. 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잡고, 지난달 3달의 평균의 2배가 되는 것을 15일 만에 해낸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네. 그것을 통해서 이 3가지의 순기능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도전을 할 때 이 3가지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네. 의미가 없다. 네.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도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방향. 그러면 이 방향대로 하면은 스스로 구매하는 오토 애용자가 늘어나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토 애용자가 늘어나는 방향대로 도전을 해야지 도전이 오히려 오토 애용자가 되는 것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여기 이제 김미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들으셨을 텐데요. 네, 두 가지. 무엇이냐? 네, 오토 애용자를 방해하는 도전. 무슨 도전이다? 안 하는 게 좋을 도전이다. 네. 첫 번째. 아이고, 키핑. 키핑이란 무엇이냐? 키핑이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일단 재고를 쌓아놔요.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급한 물건 한 4개씩 갖다 놓고 일단 빨리빨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해야 될 최소한의 제품 채우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할 때 포인트를 넣는 거. 그러면 한두 달 지나서 그 사람한테 넣거나 아니면은 먼저 다른 사람한테 포인트를 넣었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그 구매한 사람한테 넣어주거나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키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지 마. 다음 달에 사. 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내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모임을 2월 15일 날 사겠대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안 사게 되잖아요. 네, 안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사지 말아봐. 어, 내가 사라 그럴 때 사. 아니면 3월 1일 날 사. 이게 바로 키핑입니다. 도전의 의미는 빠르게 제품을 사용해보게끔 체험을 시키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면은 3월 1일 날 구매할 거 2월 15일 날 구매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빨리 써보니까 15일 더 빨리 이 제품을 써볼 수 있으니 써보게 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도전에 도달해야 되니까 뭐 세미 판매사나 판매사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사지마 사지마 내일 사. 오늘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오늘 30만 포인트가 좌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구매하시는 분한테 오늘 말고 내일 구매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소비자분들한테 제품을 구매하는 게 습관에 의한 게 아니고 의식해서 구매하게끔 내가 만들어버리면 그분은 절대 오토 애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너 사고 싶을 때 사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져요. 그분이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해야 되고 그것이 본능에 따른 구매, 습관, 소비 습관을 잡아주는 그거를 애터미에서는 해야 이게 다 쌓여가지고 연금소득이 되는 건데 그분이 구매를 하는 것을 의식을 해버리면 습관으로 넘기는 것은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도전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시고 내 파트너가 도전할 때 이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어, 오토 애용자를 방해하는 도전, 키핑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재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넉넉하게 잡으면 3개월. 예를 들면 우리가 덕배임 한 개 사면 3개월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사재기가 아니고요. 2번은요. 밀어내기. 3번은 사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하면 안 되는 도전에 해당되거든요. 네. 2번은 밀어내기. 밀어내기가 뭐냐면 지금 애용하고 있으신 분. 예를 들면 해모임을 애용하고 계신다. 그런 분한테 보통 그분이 뭐 거의 한 번에 4박스씩을 산다. 한꺼번에. 근데 그분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판매사 돼야 되거든. 너 어차피 해모임 먹으니까 이번에 8박스 사. 그리고 유산균 쓰시는 분한테 나 이번에 도전하니까 너 어차피 유산균 먹으니까 1년치 그냥 사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2번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부, 잠깐만, 부자연스러운, 네. 부자연스러운 소비. 예. 내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데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오토 소비자가 다시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또 됩니다. 그래서 키핑이나 밀어내기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재기. 사재기는 뭐냐면 나 해모임 어차피 먹으니까 1년치 사놔야지. 예를 들면은 3개월 안에 내가 소진할 수 있고 그런 제품을 뭐 어쨌든 사실 이게 도전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편하게 아유 그래 목표에 도달 안 해도 돼 편하게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도달을 실패를 하면은 거기에 또 안주가 돼서 도전 도전을 통해서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를 채찍하는 그런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도전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눈을 시뻘게 가지고 어떻게 해도 내가 이 목표를 채우겠다 하는 그 마인드가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 마인드는 이때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도전을 왜 하는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내가 이 도전을 내 성공을 앞당기는 도구로서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서 눈을 시뻘게 가지고 도달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어렵죠. 네, 하다 보면은 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사재기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차피 해모임 1년 거 먹으니까 해모임도 먹고 아이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화장품 다 먹고 쓰니까 내가 1년치 미리 사재는 거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사재기 아니야. 화재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통 이제 뭐 한 달 정도, 내가 다음 달에 살 거를 이번 도전에 맞춰서 산다. 이거는 사재기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부족한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내가 성취하는 거를 내 파트너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확 되면서, 나 달성했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업사원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가, 또 본인의 도전 성취는 아니지만 스폰서의 도전 성취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내 미래가 된다, 내 비전이 된다라는 말 모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치, 뭐 아니면 좀 나는 너무너무 이번에 달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정말 봐들여서 3달치. 근데 그 이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3달치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산균, 친생 유산균은 한 통 사면은 4달치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한 세트 사면은 3달치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지. 그거를 뭐 그 이상 뭐 1년치를 사놓고 한다? 절대 안 돼요. 어차피 팔면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사업자가 안 생깁니다. 소비자는 더 생길 수 있어요. 왜? 편하니까. 나 갖다 줘. 그럼 얼른 갖다 줘요. 제품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구매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하지만 그 편함이 나는 못할, 난 사업 안 해. 난 사업은 절대 안 할 거야. 나 저렇게 쌓아놔야 돼? 나 저렇게 사재기 해놔야 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면요. 편하게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재고도 안 쌓아도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주고 내가 미리 돈 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가상계좌 보내주고 아니면 바로 결제시키고 로스 될 게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하면 나도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비전들을 소비자가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야 바로바로 갖다 줘야지. 야 너 사업 애터미 판다는 사람이 제품도 안 갖고 있냐? 이런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신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업 안 하실 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자가 되고 싶을까요? 편하게 사업하는 게 보여져야지 되잖아요. 부담 없이. 재고도 없네? 인터넷으로 대신 시켜주는 거? 그게 다네? 어, 그거를 보여주셔야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재기를 통하면은, 물론, 뭐, 어떤 그룹의 스폰서들은 사재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스폰서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위에서 사재기를 하면요. 그 다음 파트너가 더 안 생긴다. 그렇게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재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채우는 일은 1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왜? 도전을 하는 기간에요. 사람을 컨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반복 컨택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에 30명을 만날 거, 한 달에 30번 컨택할 거, 일주일에 30번을 컨택을 한다. 그러면은 4주면은 120번을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120명을 컨택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에 만났던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주에 만났던 사람, 네 번째 주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120번의 컨택이라는 거지, 120명을 만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제 컨택률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3인원을 다 하실 거잖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세미나 자랑 또는 와바라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초대가 또 빨라지고, 그리고, 비전, 쇼더 플랜도 잦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자로 빠르게 연결시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사업자를 도망가게 만드는, 소비자한테 나는 사업 못하겠다. 나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업 안 할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도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전을 할 때 포인트 나눔. 네. 포인트 나눔은 이것도 도전을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돼요. 왜냐면 내가 판매사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네가 100만을 하고 네가 100만을 하고 네가 100만을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나누는 거. 물론 내가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위에 내 파트너를 세미를 만들면 나는 자동으로 판매사가 되잖아요. 이거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분을 세미로 만들려고 도와주는 거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지난달 목표 대비해가지고 좌우에 60만 포인트를 하게 하면은 이분은 세미가 되는 거가 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위 사람을 목표를 도달하게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내가 자동으로 도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숙제를 주는 거예요. 너 100만 포인트 해, 너 100만 포인트 해, 나는 100만 포인트 할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요. 그건 애터미의 진짜 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팀워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팀워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팀워크를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소비자들이 내가 반드시 그 제품을 사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누어진 그 포인트를 달성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뭐가 되죠? 팀워크를 가장 해치는 거. 불평, 불만, 부정, 책망,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팀워크를 해치면 애터미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그 팀워크를 세우는 서로 칭찬하는 문화, 긍정적인 문화, 그 문화를 잡기에는 이미 까만 하얀 도화지에 이미 까만, 그, 먹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해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재기를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만 포인트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못, 못 팔았어. 예, 이게 시쳇말로 못 팔았어. 그러면은 또 내가 할당을 받았으니 사재기를 해야지. 또는 사재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또 비틀어지고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내 사업이고 내가 모든 걸 하겠다.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해도 도움을 만 포인트라도 받게 돼 있어요.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네. 뭐라도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후원이라도, 그러니까 교육 후원, 상담, 뭐라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꽉 채워서 100%를 한다고 해도 틈이 생깁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내가 꽉 채워서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해야지 내 그룹 성장이 있고 내 능력 성장이 있고 내 발전이 있으니까 네, 요것만 명심하시면서 도전의 의미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도전을 반복적으로 목표를 잘 세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그냥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명아 팀장님. 우리가 이제 사람을 회원 등록을 시키고 이제 제품을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회원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도 깔아주고 원하는 제품이 그 자리에서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직접 사보게 하는 거, 그 구매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오토 소비자가 자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뭐 날짜를 뭐 바꿔서 해라 뭐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어느 때나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하찬 사장님. 네, 오늘 도전에 대한 또 강의를 해주셔서 어,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 도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제 30일에 했던 거를 이제 15일로 줄이면서 그거의 2배 이상을 그 어 반기에 이제 30을 했던 거를 이제 60으로 불려서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를 해서 좀 머리에 많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계획을 못 세우고 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계속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일주일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려운 것들, 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또, 어,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이뤄 나가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습관이 잘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네. 앞으로도 나오실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또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또 언지를 해주셔서 잘 알려주셔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또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또 소비하는 애용자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이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쓰고 싶을 때 물건을 구매해서 쓰는 포인트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너무 중요한 강의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와, 우리 지혜찬 사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집중해서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예, 도전의 의미가 곧 방향이거든요. 도전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네,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유는 또 지혜찬 사장님이 더 잘 찾아내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지혜찬 사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도전 강의를 나중에 지혜찬 사장님께서 하실 날을 한번 이제 꿈꿔봅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서상준 하겠습니다. 네, 소장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절대긍정 셀즈마스터 서상준입니다. 2023년 한 해가 12월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항상 이때쯤이 되면, 네, 또 연말을 돌아보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또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내 인생 시나리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님 도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이 생각되는 부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많은 얘기 중에서 저도 보험 영업을 한 8년 한 사람인데요. 매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8년 동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우리 애터미에 오면 애터미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도전 강의 중에서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15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예, 우리는 매월 상반기, 하반기 15일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열심히 매월 상반기, 하반기 매 분기 그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예. 목표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체크하고 어떻게 또 다음 분기에 적용을 할 것인지 돌아서면 15일이 지나가고 돌아가면 15일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지나갑니다. 굉장히 또 뭐 지금도 초보입니다만은 사실 포인트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걸 포인트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나? 야, 뭐 그게 그건데 참 이 더디게 이렇게 포인트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참 포인트 보는 것도 어렵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 오피스가 나와서 나의 하루 매일 평균 피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또는 뭐 1년치 이렇게 해서 내 하루하루 평균 포인트가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포인트가 좌우 10만 포인트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대략. 예.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또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예,
포럼 동안에 내가 초대할 몇 명을 초대를 하겠다, 몇 명을 만나겠다, 몇 시간을 활동에 투자하겠다 등 이런 목표들을 포럼 동안에 세우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정확하게 나는 12월 상반기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예. 조금 우리가 도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제 도전 강의 해 주실 때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저는 12월 상반기 때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좀 초보 내지는 처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다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의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하나의 목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웠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발표하는 기회를 저도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전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은 이제 제 시간이죠. 그래서 제 권한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할게요. 1월 달에 석세스 세미나 전날 목요일에 그러면은 1월 언제죠? 15일인가요? 네, 그때 도전에 대한 강의 시간에 한번 서사장님께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도전 계획과 실천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맘대로요. 네. 그러면 예약했습니다. 네.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희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봤자 크게 포인트는 늘어나지 않더라. 이 말을 어제 제가 김미상 사장님 모임 강의 때 한 말이거든요. 네, 한 말이에요. 이제 오늘 도전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김미상 사장님 그룹 강의에서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오늘 거랑 어제 거 같이 보시면서 도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또 시간에 압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시간에 압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면 지난달에 30명을 만나면 이번 달에 15일에 30명을 만난다 하는 이런 시간의 압축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리는 사람의 포인트를 비교를 해보면 1년 반 또는 2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제 잘 파는 개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30명 만나도 오히려 판매사 빨리 도달하는 분도 계세요. 오토 판매사조차도. 그런데요, 그 하위의 파트너들 1년 반에서 2년 지나잖아요. 시간의 압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신 분들은 2년 지나면요, 파트너가 우수수 나와요. 우수수. 그래서 오토 판매사 이상은 반드시 그분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계속 봐요. 네. 그런데 그냥 뭐 이 정도로 해도 되네. 내가 더 잘 되네.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토끼처럼 예,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그래서 정말 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시간에 압축하는 거를 지금 당장 내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효과를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고 왜냐면 제가 파트너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뭐라고 경험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는 건 뭐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를 보면은 그래요. 지금 당장 포인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이게 파트너들이 어느 시점 되면은 우수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업, 나의 성공을 당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늘 가지고 정말 실천을 하시면은 끝까지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혹시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저요. 네, 다현 사장님.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 국장님 강의를 듣고요. 네, 힘들어야 도전이다. 예, 힘든 가운데 발전이 있다. 지금 힘들다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성장을 할 시기에 왔을 때 내가 힘들다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의 눈앞에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많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뭐 성공이 눈앞에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도전을 하고 있지 않고 모험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식하게 모험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힘들지 오늘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또 두 번째 느낀 거는 뭐 이제 소비자를 만나고 그날 하루하루 일정을 이제 스폰서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보고가 이제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폰서한테 뭘 보고하듯이 해야 되나 이제 나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제가 성공할 때까지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 스폰서한테 문자로든 전화로든 오늘 내가 이래갖고 어쨌어요 막 이제 잡담이라도 이게 계속 해야 되는구나. 성공할 때까지,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또 바뀌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다현 사장님 큰 거 얻어가셨네요. 우리가 8코어, 5코어에 빠지지 않는 거죠. 스폰서와의 상담, 일일 업무가 상담을 빠지지 않고는 내가 일을 다 하지 않았다. 네, 정말 성공할 때까지 상담을 해야 네, 일일 업무가 완성이 된다. 네, 정말 큰 거, 네, 깨달아 가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한 분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한 분이라고 하니까 서로 양보하고 계신가요? 네, 주경 네, 사장님.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은 도전에 대한 강의도 안 들었고 도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도전에 대한 강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국장님을 찾아갔잖아요. 사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일 동안에 일어날 일을 쫙쫙쫙 이렇게 써주시면서 키핑 안 됩니다. 진짜 왜 이거는 뇌리에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키핑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 처음. 사실은 그 전에 도전하면서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키핑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준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15일 동안 이게 계획을 세워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걸 몰랐을 때.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거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오늘 듣다 보니까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이대로만 한다 그러면 도전의 의미도 찾고 그리고 또 성공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전 강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6, 7년, 횟수로는 7년이죠. 네, 그동안, 다 경험했던 내용을 비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린이 시절에 저도 키핑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마 에린이 시절에 만났던 우리 이명아 팀장님, 정현승 팀장님은 저한테 또 오늘 강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가 에린이 시절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잊어주세요. 네, 사람이란 건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제 강의를 통해서
당연히 책망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들 시행착오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국장님께서도 마이크 켜셨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 도전하고 있고, 도전을 위해서 무수히 저는 매일매일 전화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그 다음에 단계가 오토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거죠. 오토 소비자 도착하면 이제 사업자 마인드 있는지 벌써 사업자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업자가 3개월 안에 가능하면 세미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더가 늘 도전해라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골든 타임은 새로운 사업자 나는데 골든 타임은 3개월 안에 수당을 받든지 뭔가 돼야 그 사람이 일어나지 3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3개월 도달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적어도 1년 안에 판매 도전해서 1년 안에는 오토 판매 되도록 이 과정들을 계속 밟고 나가면서 도전하면서 판매 도전을 또 좌우에 리더 찾아나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초기 사업자들, 오래 했던 사업자라도 저는 인도네시아 우리 현지인들한테 아까 국장님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죠? 인도네시아에 어떤 사람은 키핑 포인트하고 뭐 심지어는 지금 국장까지 갔는데 작업 포인트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키핑 포인트 여러 가지 부패라고 하나 그 배단들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여전히 또 아직까지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마인드가 한번 잡혀버리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구에 하면서 다행히 그 줄리아 같은 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다루고 있고 지금 링 또 지금 잡고 있는데 저는 초기 사업자들한테 제발 한 가지만 부탁해요. 리더가 그 초기 사업자들 어떻게든지 하루에 10,000포인트가 안 해야 된다. 초기 사업자들은 좌우에 제로 만들지 않는 내 포인트를 제로 만들지 않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어떻게든지 뭐 1000포인트든지 200포인트든지 우선 초기 사업자들은 자기 포인트를 제로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포인트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든지 제로 만들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든지 하루에 10,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는 소비를 시키라. 왜냐하면 초기 사업자들은 직급 이전에 소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 강의 들으면서 옛날 제가 그 현지인들을 붙들고 내가 고민했던 이 많은 것들을 다 상기시켜 주면서 요즘 다시 저는 이 과정들이 나는 끝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파트너들 소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클링 돼가지고 계속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경험했던 거는 그 다음 리더한테 전달하고 내가 경험했던 전달되면서 이제는 1번부터 8번까지 뭐 초기 사업자부터 판매사 그 다음까지 그 시스템이 1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번 사업자든 2번을 도와줘 이 과정들을 8단계 정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초기 사업자다. 초기 사업자를 해야 될 그 매뉴얼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 소비자가 사업자를 매뉴얼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저는 에이스 센터에 이제 놓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가면 좋겠다. 지금 우리 현지인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가지고 배팅이 아니고 키핑이 아닌 오직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내가지고 1년 안에 오토 판매사다는 것이 제 요즘 꿈이고 제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조만간 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매뉴얼 빨리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운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대창 준비! 야! 잠시만요. 어제 이제 김미상 사장님네 그룹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이 되게 빨랐잖아요. 아마 이거 100% 다 들으신 분 없을걸요. 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어제 김미상 사장님 그룹에서 한 정선상약 그룹이거든요. 네. 정선상약 그룹에서 한 강의와 오늘 도전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 큰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더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창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창 준비! 사운 시작! 영원한 소중히 소중히 여기는 가자,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